온리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임원영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면 좋을까? 그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수십 년의 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몇 살로 보실란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대학에 보낸 학생들만 정말 수천 명 돼요. 그러면 제가 국어만 가르치고 그냥 올려보냈을까? 아닙니다. 어떻게 공부한 아이들이 어떠한 대학에 가느냐, 그 과정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래,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단 한 가지, 딱 하나의 공부법을 발견하게 됐어요. 시중에 아주 많은 공부법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는데 제가 면밀히 잘 살펴보면 그 공부법 이론에서도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 끊임없이 질문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 주입식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공부할 책을 앞에 두고 어떠한 문장을 읽든 간에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왜? 잘 안 와닿으신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어에서는 단어의 종류는 9가지로 나뉜다. 구품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느냐? 왜? 질문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말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왜 9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궁금해하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걸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혹은 본인이 스스로 그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터득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리로 가보도록 할까요? 대구는 분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왜? 질문하도록 해야 돼요. 왜 하필 대구는 분지의 형태를 가지게 됐을까? 역사로 가보도록 할까요?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왜? 그 왜를 찾아가는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어. 끝! 이게 아니라 그 근본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율은 3.14다. 자, 그렇다면 왜 원주율이 3.14인지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거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와요. 혹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습관 연습을 하도록 가르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게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학교에서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하죠. 그래서 그 학교의 주입식 교육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에 여러분들은 보내요, 아이들을. 그런데 지금 학원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사실 학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학교하고 똑같이 일괄적이고요. 일방향적입니다. 그냥 앞에 많은 아이들 앉혀놓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그게 학교나 학원이나 지금 똑같아요. 어떻다고요? 일방적, 일괄적, 일시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혼자 그 질문을 해가며 답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시겠죠. 아니,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모르는 걸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빠르게 알려주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등에서는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학원에 보내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학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혹은 중학교 때는 학원에 보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갑자기 성적이 급락해요.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학교에서 일괄적, 일방향적, 일시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걸 학원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왜라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지식을 찾아가는 그 와중에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적당한 수업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해주는 인강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등에서는 오프라인 학원보다도 온라인 학원의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고등에서는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중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그 습관이 고등에서 계속 이어져서 아이들이 정말 손쉽게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냥 학원 보내면 학부모님들이 편하니까 학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인강 시장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는 오프라인 학원 강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계를 너무나 많이 느꼈던 거죠. 인강에 오니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많이 찾은 거예요. 일단 앞서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지식의 근본을 찾아가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인강 선생님들이 아주 다양한, 아주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정말 물샐 틈 없는 강좌들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저희 온리원 사이트 뒤져보면 어지간히 다 수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물샐 틈 없는 강좌 강의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사이트에는 담임 선생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와 잘 맞을지 소개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냥 공부 계획을 직접 짜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시는 그 담임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용해 주실 수 있는 거겠고, 그리고 또 우리 온리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메타인지를 통해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코칭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배운 걸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리원 사이트 수업을 통하여서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담긴 강의를 누리실 수도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담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개입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공부하며 내가 제대로 익혔는지 못 익혔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메타인지도 있기 때문에 인강이야말로 지금 중학교에 올라온 우리 아이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아주 딥하게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어요. 피어나다 임원영 피어나다 임원영을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무려 2시간 11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 다 들으실 필요 없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학부모들이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걸 익히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의 단 하나의 공부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 이 온리원에 있는 강의들, 강좌들,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걸 설명해 드리는 강좌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